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지루하지 않던, 그토록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인간관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보고자 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가치관이 생기는데요.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더 자주 생기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결국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을 고칠 수 없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자신만의 경험으로 쌓여온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굳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속 편히 말하지 못하고 자제하기 바쁘기 때문에 모임이나 만남이 별로 아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 나이를 먹고 친해진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는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기간 자체에 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친구로 지낸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가벼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알게 된 기간보다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답니다. 현재 같은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친구를 욕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많은 인연이 갈림길에 선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성장을 했는데 가끔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자주 험담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내 친구가 너무나 유치하게 보입니다. 또한 지금 자신의 삶이 이렇게 불행하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불행해지길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참 나이값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에 망설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가 사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뉘는 등 각자의 생활 환경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같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자고 하게 되면 이러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유무, 경제적 수준, 사는 장소,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내가 관심 있는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오래된 친구의 연연해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욱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며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습관처럼 만났던 많은 모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급격히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욱 행복해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와 만나면 일반적으로 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상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만나도 그렇게까지 즐겁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분분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아야 하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낼 줄 압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처음이 어렵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쉬워집니다. 10년 친구, 20년 친구. 이렇게 친구 앞에 시간의 길이를 재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년지기, 20년지기, 이렇게 익숙한 단어들에 집착하는 습관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구 하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히 정리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남아있는 친구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친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불행하다는 생각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오히려 축하할 일에 가깝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10명 남았던, 1명 남았던, 남아있지 않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의 유무, 친구가 많고 적음이 내 인생의 행복도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고의적으로 모든 친구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꼭 필요한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삶의 질적인 면과 인간관계의 측면으로도 더욱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와 가끔 만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거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레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는 점차 멀어지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들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눈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계속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항상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바쁘기에 내가 하는 걱정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삶의 기준을 타인의 눈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고민은 짧게 하고 끝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는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곧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결국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은 짧게, 행동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시간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이제껏 못 해봤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습니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하지만 해야 하는 일 등, 이 같은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태생적으로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사교성이 떨어진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고뇌와 불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압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동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 크게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다 못한 많은 부분들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나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고독의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고대의 수많은 현인들은 사회에 나가 자신의 기백을 펼치되 어느 정도의 고독은 반드시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의 이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인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태양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껏 걸어왔던 험난한 길을 뒤돌아보며 그땐 그랬지 하며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감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 잘 자고 피로감도 낮아지면서 심지어 심장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저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맛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